안녕하세요. 수업 대신 저를 만나러 와주신 김해중앙여고 그리고 생명과학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뒤에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사진입니다. 제 꿈이 되어준 사진이거든요. 우주를 향한 저 안테나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 마음을 쿵쾅거리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우주와 연결되는 위성 안테나를 개발하는 우주 스타트업 GTL 대표 황건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주 재밌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많은 친구도 있었고 재밌게 놀았고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 제 좌우명은 지치지 않고 놀자였습니다. 계속 놀았어요. 그냥 3년 내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인생이 뭐 있나, 놀자, 공부는 나중에 하자. 한 번은 제 딸이 제 졸업 앨범에 있던 성적서를 찾아가지고 아빠 진짜 공부 안 했네 하면서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와 있는데요. 제 딸이 그렇게 지금도 한 번씩 공부해라고 하면 놀리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좋아했지만 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어떻게 그걸 아냐 하면 지금에야 제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울기도 하고요. 꿈은 실현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지 제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삼천포 제일중학교, 삼천포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삼천포에서 보낸 삼천포 촌놈입니다. 이 F 뭘 뜻할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학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나게 놀았던 게 부족했어요. 1학년 때도 신나게 놀았습니다. 최종 성적이 올F였어요. 올F. F 전부 다 F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대한민국 법 중에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군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대체 복무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한 줄기 희망 같더라고요. 이게 빛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역 특례 제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모님께 의논, 대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대학교 휴학 내고 직업훈련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특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인문계고를 나왔는데 기술 자격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직업훈련 학교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선반 기능사, 수치제어 선반 기능사라는 자격의 종목을 따고 이제 바로 이 꿀을 먹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되고 나서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2교대,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제가 한 달에 받은 월급이 68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와, 세상의 냉혹함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순간 첫 월급 때 얼마나 비참했냐고 하면 그 놀았던 시절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거 68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네요.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 특례를 마치고 나서 또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폴리텍 대학이죠. 폴리텍 대학 1년 과정에 들어갔는데 왜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복학을 안 하고 직업훈련학교를 갔냐? 제가 오레프였잖아요. 대학을 5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업훈련학교를 가게 됐죠.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가 1년 동안 세 종목의 산업기사, 그리고 세 종목의 기능사, 그리고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했죠. 4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이때까지 제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알게 그렇게 무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 능력을 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잔업,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한 달에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진짜 죽으라고 일만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짧은 학력을 이 일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로서 당당하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 청춘의 시간을 거의 다 바쳐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정량적인 스펙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연구원 생활 20년을 했거든요. 그 20년 동안 자격증도 한 30개 땄습니다. 기계공학, 전문학사, 학사, 석사까지 다 취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논 시간을 지금 늙어서 이렇게 다 한 거죠. 2019년 10월 8일 이거는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인데 제가 대표로 있는 GTA를 창업한 날입니다. 경남 창업보육센터에서 9평 창업비용 1,200만 원을 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을 했죠. 진짜 무모하게 그냥 실행력 하나로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 뭐냐고 하면 안테나가 아니었어요. 로켓에 들어가는 센서였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로켓에 들어가는 센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걸 나중에 다른 기업에서 써줄까라고 하는 의문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혼자 9평 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로켓을 만드는 회사에서 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좌절도 엄청 많이 했고요. 창업 8개월 만에 이대로 망하나? 진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진짜 엄청난 좌절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경남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저는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1호 상장 기업인 컨텍의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컨텍이라는 회사와 GTL은 전혀 비즈니스 모델에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아쉬워서 무작정 컨텍이 있는 대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표님과 면담을 하는데 컨텍의 대표님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점이 없다. 너무 진짜 푹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일단 대전을 찾아갔으니 뭔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컨텍 대표님께 제가 20년 동안 개발했던 그 내용을 취업 면접 보듯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때 컨텍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컨텍이 미래에 해야 될 일들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컨텍은 지금 영상 처리를 주 사업으로 하지만 머지않아 위성도 올리고
지상국 서비스도 하고 로켓 발사 서비스까지 가능한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제가 이제 머리를 크게 한 방 진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꿈의 차이구나. 와, 저 사람하고 내 꿈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꿈꾸는데 돈도 안 들잖아요. 심지어 컨택 대표님보다 제가 경력이 더 많아요. 근데 꿈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대전에서 집에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멍하고 집에 내려와서는 새벽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 킥하고 다음날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와, 나도 우주 발사장 짓겠다. 컨택도 한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큰 꿈을 꾸게 된 거죠. 더 크게는 이제 우주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도 꿈이 아주 커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각종 IR에 참석을 하고 제 꿈을 키워준 컨택을 쫄라서 MOU를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지상국 설립하는 사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GTL은 연구센터, 공장도 지었고요. 이렇게 창원에서 우주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감사합니다. 우주 산업은 우주에 뭔가를 보내고 우주와 통신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 안테나를 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삼고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이 안테나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해외 업체들과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 업체들, 우리가 20명 남짓한 인원으로 2년 6개월 만에 이 안테나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다. 니들 뭔가는 숨기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직접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저희 회사 방문해서 저희 안테나를 직접 보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 안테나를 개발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즐거움, 좌절과 성취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꿈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이거 뭐 SF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로만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는 막연하게 동경하고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우주 기업들이 있어요. 이 우주 기업들 중에 선두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우주 예산이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주 예산이 6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청 예산 약 1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2등부터 10등까지 예산을 합쳐도 미국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우주 기업의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약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우리 경상남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우주에 대한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돈도 들지 않는 꿈의 크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꿈의 크기가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사례만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컨택을 보고 큰 꿈을 꾸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어야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모여야 성공이라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꾸고 있는 꿈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실현될 때 가장 힘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갔던 길은 참고만 하시고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참고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노력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올 겁니다. 제가 이 짧은 가방끈과 스펙을 극복하기 위해서 20년을 바쳤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주어진 청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남을 정말 좋아하고요. 무작정 스타트업을 창업했지만 막막한 길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경남이 저한테 제공을 해줬고, 한강 이남에 이렇게 자연환경 좋고, 자연환경 좋다 하면 물 좋고 산 좋고 뭐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존이거든요. 존인데도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남에 이렇게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남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꿈의 그릇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경남의 미래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